자, 우선은 요거 보면 지금 얘가 0분의 역골이 돼야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맨 처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0분의 역골이 돼야 되니까 f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마이너스 a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냐면 빼기 fa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보면 a가 뭐예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야. 그러니까 a가 어떤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숫자 a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f-x는 빼기 fx라는 얘기니까 이게 기함수가 되면서 원점 대칭 함수다 이거죠. 그래서 가조건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fx의 fx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되는 거죠. 되지요? 이 식을 찾으면 실제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 왜? 극한에서 극한식 하나가 주는 게 조건 두 개가 숨어 있잖아요. 0분의 역골에서 f1이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2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 f'1이 뭐가 되냐 그러면 4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미지수 두 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를 넣어보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보면 3ax의 제곱에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 지금 3a 더하기 b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 4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2a 6 a가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빼기 5가 될 거고. 됐죠? 그래서 fx가 결정이 됐지. 그래서 fx는 어떤 함수냐 그러면 3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이런 함수였던 거고, 그래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4 마이너스 10 해서 14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이게 원점 대칭 함수니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찾아주면 실제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 가조건이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절대 풀 수가 없죠. 왜냐면 미지수가 4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안 보이면 당연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를 저런 식으로 극한식을 이용을 했어도 줄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돼요? 너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부러워해. 자, 28쪽에 1번 1부터 무한대까지 이 fx가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실제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a6은 8이다. a는 뭐 수열이 되는데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뭘 물어봤냐 그러면 이 범위가 주어져 있죠.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k부터 k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건데 걔네가 뭐냐 하면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fx가 다시 쓸게요 이걸 k의 ak 더하기 1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의 k 더하기 1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면 x가 k부터 k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k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a의 k 더하기 1 플러스 1 x 더하기 그 다음에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 x가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함수가 있잖아 어디서 연속이 돼야 되면 x는 k 더하기 1에서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는 k 더하기 1에서 연속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k 더하기 2를 넣은 값이랑 여기다가 k 더하기 2를 넣은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정확한 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k에 ak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대신 k 더하기 1 넣고 플러스 k에 k 더하기 1 얘랑 뭐랑 같아야 되냐 하면 k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a에 k 더하기 1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대신 k 더하기 1 넣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 자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근데 전개하기 전에 여기 k 더하기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약분 이거는 k 더하기 1로 나눠져 버리면 되죠. 남는 게 k에 ak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좌변은 우변은 얘 남으니까 k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a에 k 더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k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그래서 이제 k가 이렇게 사라져. 그러면 지금 얘를 반대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따라서 k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a의 k 더하기 1 얘가 k의 ak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항이 얘거든. 그러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일반항이 nan이 일반항이 되는 거고 그죠? 2씩 빼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수열이 nan이라는 수열이 뭐가 되냐 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이거 1항부터 5항까지 an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차근차근 하나씩 집어넣고 계산해도 답은 나올 것 같은데 a 6이 8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자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k 더하기 1 그 다음에 a의 k 더하기 1 얘가 지금 k의 a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다가 k 대신 뭘 넣었냐 하면 1을 넣자 이렇게 돼. 얘가 지금 다음항이 되는데 지금 2의 a2 그러면 얘가 a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 k에다가 2를 넣으면 3a3 얘가 2a2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넣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6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6까지 나오도록 하면 되죠. K에다가 5를 집어넣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얘가 6A6 이렇게 되고 반대쪽은 5A5 그 다음에 빼기 2 그래서 이걸 변변 더하면 얘가 다 사라져요. 6A6인데 A6이 8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이쪽은 4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A1 빼기에 지금 5개니까 빼기 10 됐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1이 얼마냐 하면 58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을 이제 찾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잘 구하면 나오면 되죠. 자, EA2,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자, EA2가 뭐냐 그러면 지금 58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58에서 2 빼니까 5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2가 28이다 이렇게 되고, A2가 28이니까 56에서 2 빼죠. 20 빼나가는 거니까 지금 얘가 54가 나오고, 그러면 A3은 1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4A4, 5A5 이렇게 되고, 얘가 그러면 3A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4A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54에서 2를 뺀 거니까 52, 얘는 5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4, A5 여기까지 포함 되는 거지. 그러니까 A4는 얘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50이니까 4로 나누면 1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로 나눴으니까 10이 된다 이렇게 되고. 됐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58부터 이거 쭉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30, 4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9, 그 다음에 69, 여기다가 58 더하기 69를 해주면 127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할 거 있어? 없어요? 나머지 2번, 3번은 잘 풀었어? 3번은 아직 풀고 있어. 3번은 풀고 있어요? 나중에 레벨 3만 모아서 그대로 똑같이 시험을 풀 거야. 어차피 학교에서 있잖아. 시험 낼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능특강에서 시험 문제 낸다. 레벨 2에 있는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잘 풀어야 되고, 레벨 3에 있는 문제는 학교에서 일부러 있잖아. 변형해서 내거든. 숫자 바꾸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레벨 3에 있는 문제들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어차피 이게 수능 연계 교재잖아. 여기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연계돼서 나온다고. 실제 있잖아. 앞에 극한, 연속, 그 다음에 미분계수 단원까지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미분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활용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미분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뭐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함수 추론,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대한 추론 문제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지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적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은 그쪽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앞쪽 단원 절반 쪽에서는 고난도 문항이 나올 리가 없다 이거죠. 좀 약간 까다로운 형태가 나올 수는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이거.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서 꼭 맞추면 되고. 자, 이 미분계수에 대한 거는 실제 있잖아.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수학에서는 뭐 정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F'A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극한식을 f'a라 쓰는 거고, 이때 이 식을 뭐라고 하냐 하면 x는 a에서의 뭐라고 하냐 하면 미분 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값이 존재를 하면,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a, fa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 하면 h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있다 이거죠. 여기가 a 더하기 h, f에 a 더하기 h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뭐냐 하면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a 더하기 h에서 a를 빼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차 a 더하기 h 빼기 fa. 요게 요 점, 그 다음에 a, fa라는 점, 두 점 사이에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 하는데, 여기다가 뭘 하는 거냐 하면 극한을 취하는 거죠. x가 a로 갈 때가 아니라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점이 이 곡선 타고 무한히 이 점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가까이 올 때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결국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이게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은 요 식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더라.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 a 더하기 h 빼기 a 이렇게 있는 건데, a 빼기 a가 사라지면서 이 모양만 남은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이거를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를 이제 미분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다 극한을 취한 거를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고, 이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는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물리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개념인데 평균 속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간 속도 이렇게 돼요. 물리에서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게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게 순간 속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에 대한 부분,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x는 a에서 뭐가 되지? x는 a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뭐가 돼요?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f'a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f'a가 존재한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h. 앞에 거는 미분계수 모양이 됐으니까 미분계수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랬으니까 앞에 거는 f'a가 되고, 뒤에 거는 h가 0으로 가면 곱하기 0이니까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0이 나오는데,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더하기 h 얘가 뭐가 되냐 하면 fa가 되는 거고,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다시 바꾸면 결국에는 fa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 이 식하고 이 위에 있는 식하고 의미가 똑같죠? 얘가 fa가 되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서 그 값이 함수값하고 같더라. 즉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거고,
반대로 x는 a에서 연속이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거짓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참이고 좀 전에 증명한 것처럼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거짓인데 이건 반례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반례가 y는 절대값 x 이런 반례가 존재를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x는 0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됐지요? 그래서 실제 있잖아 미분 가능성 연속에 대한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고난도 문항들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게 되면 연속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근데 실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잖아 연속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라는 걸 써먹어야 돼요. 자,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이런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x는 a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본다 이거지. 이거는 냅두고. 자, 우선은 이거부터 해보자. y는 절대값 x다 이렇게 되면 얘가 V자 그래프가 되면서 요 점에서 연속이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뾰족점이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러면 미분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죠? 1이다 이렇게 돼. 반대쪽에서 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좌측에서 오는 미분 계수 그걸 좌미분 계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가까이 올 때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좌미분계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절대 같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 연결하면 지금 기울기가 다 양수가 나오고 반대쪽이랑 연결하면 음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빼기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뾰족점들은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값이 있잖아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움직여야지만 전구간 미분이 가능한 거지. 값이 있잖아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y는 x의 절대값 x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가 되면 얘는 빼기 x 제곱이 되거든. 됐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제곱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빼기 x제곱 위로 불러긴 2차 함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죠? 미분 계수가 우미분 계수 0, 좌미분 계수 0이거든요. 미분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절대값 함수라 해서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얘를 접어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됐지? 미분 불가.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있잖아 이렇게 접하고 내려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접하면서 내려가든가 접하면서 올라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뭐가 되냐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라 해서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절대값의 x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x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됐지? 그래서 절대값 함수가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접하고 내려가든가 접하고 올라오든가. 그러니까 접하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x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곱 인수. 얘는 제곱 인수를 갖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접하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세제곱 인수를 갖게 돼요. 저거는 뭐 2차 함수라서 되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 4차 함수 형태다 그러면 얘가 접하고 내려갈 때 여기서 세제곱 인수를 갖는다고. 만약에 4차 함수로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 여기서 실근 하나, 그럼 여기서 삼중근을 가져야지만 실근이 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제곱 인수를 가지면 미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거죠. 됐지요? 그래서 절대값 붙어 있을 때 절대값 이신데 미분이 가능하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제곱 인수를 갖든가 아니면 세제곱 인수를 갖든가. 만약에 4차 함수라 그러면 이렇게 접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 여기서는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저거 올리게 되면 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수나 그러면 뭐 절대값의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부분이 실제 있잖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있잖아 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22번이 있잖아 어려운데 내가 있잖아 그림을 기가 막히게 하나 잘 찍으면 그냥 바로 풀리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그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인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뭐 접어 올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케이스를 잘 분류하면서 찾아가 나가는데 고3들이나 뭐 재수생들 이런 거 문제 풀는 거 보면 물론 있잖아 케이스 분류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안 풀어요. 언제 그걸 다 풀고 있어. 나는 선생들이야 애들한테 있잖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케이스 분류 다 하고 있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딱 보는 순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난 거지 뭘.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4차 함수의 형태가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아니면 3차 함수의 형태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칭성이 존재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문제를 또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야라고 포기하는 순간 절대 그 문제를 시험장에서는 뭐 당연히 손도 안 대겠죠. 똑같이. 근데 평상시에 문제를 푸는 거를 저런 식으로 절대값 함수는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대칭의 형태에 대한 거는 저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걸 잡고 있잖아 시도를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일수록 있잖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게 핵심이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3차 함수다. 문제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전혀 감도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원점 대칭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쉬운 형태로 바꿔치기 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라도 줄여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문제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이제 문제는 조금 더 고난도 문항을 다루면서 조금 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은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런 절대값이 나오면 애들이 잘 손을 못 대. 그 다음에 대칭 이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있잖아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는 거지. 자꾸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자
자, 예제 1번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fx, 그 다음에 빼기 1, 얘가 6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f의 2 더하기 3h, 그 다음에 플러스 2f2, 그 다음에 빼기 1. 자, 이거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거든.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0분의 0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3f2 얘가 얼마냐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3fx에 뒤에 있는 2를 3f2로 바꾸는 게 핵심이야. 이래야지만 미분계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6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x 빼기 fx 빼기 f2, f'2죠? 3은 밖으로 빼내고, 그래서 3f'2 얘가 6 이렇게 되고, 따라서 f'2가 얼마가 되냐 하면 2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f'2만 구하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f의 2 더하기 3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f2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이 1이 뭐라고 했어? 얘가 3f2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f2에서 3f2를 빼니까 여기에 f2가 딱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3h야. 그럼 여기도 3h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의 값은 3f'2 이렇게 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값은 6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예제 2번. 자, ax 더하기 2,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bx의 제곱에 플러스 x 더하기 3,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는 1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얘를 미분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선은 연속 조건이 있어요. 미지수 2개고, 그 다음에 조건도 x는 1에서 연속, x는 1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같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조건 2개, 미지수 2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미분 우선 할게요. 미분하면 a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2b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선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리미트 x가 1 빼기 1 때 f'x의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의 f'x의 극한값하고,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a는 2b 더하기 1, 이게 첫 번째 식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연속 조건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미분부터 해가지고, 연속을 하게 되면 여기다 1을 넣은 지금 a 더하기 1 얘랑 b 더하기 4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죠. 밑에 거는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쓰는 거고, 위에 거는 이제 미분 가능성.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이거 빼기 1 될 거고, 얘 뺐으니까 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b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고, a는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잘못 나왔는데 그럼 a 플러스 2 a 플러스 2는 b 더하기 3 a는 a 플러스 2.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b 더하기 4.
맞잖아.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a 더하기 2는 b 더하기 4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지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b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이다. a는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도함수에 대한 거는 자 예제 3번 자, 예제 3번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3h 빼기 fx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 이것도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맞추려면 3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지금 얘가 3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6x의 제곱 더하기 ax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f 프라임 x가 뭐가 되냐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1의 ax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분의 1의 a 얘가 지금 3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3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는 뭐 갖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그치? 넘어갈게. 자 이제 4번 자,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더하기 3이 7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0분의 0분이니까 f1이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이 7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준 거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fx가 어떻게 gx가 어떻게 되냐 하면 x제곱에 fx 이렇게 되고 g'x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곱셈 미분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g'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을 넣으면 2f1 그 다음에 더하기 f'1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f1은 빼기 3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7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 되죠. 간단한 문제지. 모의고사에서는 곱셈 미분에 대한 거 거의 한 번씩 꼭 물어보거든. 43쪽 수능 기출문제. 왜? 집에? 응?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끝나면은 뭐해? 집에 가? 학원 가요. 넌 됐고. 시기 안 봤잖아. 쟤네 시기 보니까. 수업이 굉장히 지루한가 봐. 여기 끝나면 어디 가? 스카가? 갈 데도 없구만 뭘. 자, 첫 번째 조건이 x분의 fx 더하기 gx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그러면 f0, g0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얘를 있잖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f0 더하기 g0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에 f0 해주고 그 다음에 gx에 빼기 g0를 해줘도 어차피 똑같죠? 얘랑 얘랑 더한 거 0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얼마가 되냐면 얘분의 얘는 f'x가 되는 거고 얘분의 얘는 g'x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뭐가 나오냐 그러면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x, gx 분의 뭐가 되냐 그러면 fx 더하기 3 얘가 2다 이렇게 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했잖아. 여기 0 넣었더니 0분의 0 꼴이 돼야 되잖아.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f0가 얼마냐 그러면 빼기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g0는 3이네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에 그 다음에 gx 위에는 지금 fx에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빼기 f0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x분의 fx 빼기 f0는 f'0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면 g0분의 1 얘가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g0는 아까 뭐라고 했어? 3 그래서 f'0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0가 얘가 얼마가 되냐면 6이야. 그러니까 이거 x가 아니라 0인데 얘도 0이야. 그래서 얘가 6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빼기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 gx 이거 곱셈 분모로 있는데 값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hx가 fx 곱하기 gx 이렇게 되고 그래서 h'x는 f'x에 gx 그 다음에 더하기 fx 곱하기 g'x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h' 얼마냐면 0을 물어봤고 f' 제로는 아까 6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g0는 3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플러스 f0는 빼기 3 그 다음에 g''대도 제로도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7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자,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거. 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있잖아 우리가 미분이 생겨난 것 자체가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a,fa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기서 접선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저 접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반쯤 포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 발전이 되면서 극한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점으로 무한히 가까이 보내고 그랬을 때 가까이 갈 때에 이 두 점의 기울기를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점이 여기로 무한히 가까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아이디어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A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한 점 A, FA를 칠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게 구하고자 하는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곡선 위에 한 점을 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다 했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점의 좌표를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곡선 위에 한 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기울기를 안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f'x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뭐냐 그러면 기울기를 알려주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거든.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을 하면 그 점에서의 x는 1에서 1,f1이다 그러면 f'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 알려주는데 그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m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x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x가 뭐냐 하면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해가 뭐가 되냐 하면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접점의 x좌표 알았으니까 y좌표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위로 올라가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게 가장 실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 A, B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B라고 그러고 여기서 있잖아 접선을 이런 식으로 긋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 개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알면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 접점을 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점을 t, ft 이렇게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접점을 가지고 뭘 세우냐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f't에 x-t에 그 다음에 플러스 ft 이렇게 될 거고, 됐지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a, b를 반드시 지나야 되잖아. a, b에서 접선을 긋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까지는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한 거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t에다가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접선 중에서 a, b를 지나는 접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 점을 지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 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 그래서 a, b를 지나야 되잖아요. 이 접선이 a, b를 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b는 f't에 그 다음에 x a-t 더하기 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좀 전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거의 해가 뭐가 되냐 하면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되니까 그러면 x좌표 구했으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나오는 거고. 됐지?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우선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임의의 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은 이제 t, ft로 잡는 거고. 그렇게 하고선 그 접선이 a, b를 지나는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핵심인 거고, 실제. 됐죠? 여기까지. 이제는 아마 뒤에서 유제가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공통접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공통접선이 생기게 되는데,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gx 이렇게 되고. 두 곡선이 이렇게 서로 접하면서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그 점에서 뭐가 생기냐면 공통접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이 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x는 a, 여기가 만약에 a다 그러면 첫 번째 fa와 그다음 뭐랑 같아야냐면 g의 a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f'a랑 g'a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있고. 공통접선이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곡선이 접하면서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접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점에서의 접선을 끊는데 직선이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FA다. 그 다음에 여기가 B, FB다. B, GB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랑 이 점에서의 접선이랑 일치를 해야 되니까 y는 F'A에 그 다음에 x-a 더하기 FA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G'B에 그 다음에 x-b 더하기 G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랑 똑같은 직선이라고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되냐 하면 F'A랑 그 다음에 G'B랑 같아야 된다. 야, 결국에는 있잖아 이게 개수 비교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a에 FA 그 다음에 F'A 얘랑 곱한 거랑 플러스 A 얘랑 FA랑 뭐랑 같냐 하면 얘를 전개한 거 마이너스 B에 G'B에 더하기 GB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푸는 거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 다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이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공통 접선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고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 그래서 이 곡선과 지금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점 p는 어디에 있냐면 점 p는 a와 b 사이 존재 b 사이에 곡선 fx 위의 점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니까 점 P가 여기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 PAB의 넓이에 대한 부분인데 삼각형 PAB의 넓이에 뭐가 되냐면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밑변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거든. 이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높이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될 거고 넓이는 그죠?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높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 AB와 이 MX 플러스 N하고 뭐냐 하면 이렇게 평행할 때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언제냐 하면 F' P와 그 다음에 뭐가 같을 때냐 하면 AB의 기울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접선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 이런 최대값 물어보는 거, 최소값 물어보는 거는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뭘 배우게 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요 3차 함수에 관련해서 지금처럼 면적에 대한 최대값이 이런 접선 문제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말고 이제 접선에 나오는 게 평균값의 정리가 나오는데.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 하면 이게 평균값의 정리, 평균 변화율 이렇게 같이 쌍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FB-FA 얘가 뭐가 되냐 하면 F'C 근데 이 C가 A와 B 사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거든. 그래서 실제 있잖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그러면 지금 B 빼기 A의 FB 마이너스 FA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러면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C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가 무한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래로 블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랑 평행인 접선을 긋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런 C가 존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되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모든 점들이 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을 가장 단순화하면 이런 직선 또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물어보면 이 평균값수 정리가 떠올라야 돼. F'C가 얼마다 이런 게 존재한다. 문제에서 뭐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 이런 순간 있잖아. 두 개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얘고 두 번째는 뭐야? 존재성에 대한 거 물어보는 게 존재성에 대한 거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뭐 있어요? 벌써 지나갔어. 앞에서 배웠거든. 정리 중에 뭐의 정리?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가 있다 이거죠. 사이값 정리는 뭐야?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이 A가 양수고 B가 음수다. 그럼 연속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됐지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냐 이렇게 실근의 존재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고 밑에 거는 F' 뭐가 아무튼 여기가 C가 됐든 X가 됐든 상관없는데 F'X가 A라고 할게. F'A가 K 이런 게 존재하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떠올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존재성에 대한 거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실근의 존재의 의무를 물어보면 양 사이드에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가 아니면 빼기 플러스가 되든가 대신 연속이라는 조건만 만족이 되면 이게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면 추가 한번 만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예제 1번. y는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의 세제곱. 그러니까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1. 이거 위에 2,1에서의 접선을 구해봐라 이건데. 그러면 y'은 3x의 제곱에 빼기 4x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2-8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4. 그래서 y는 접선은 4에 x-2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5,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5,2 집어넣고 얘니까 구하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예제 2번 보면 자, F-
1이 뭐라고 했냐면 1 이렇게 돼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더라 이렇게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f2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f2에서 어디까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f2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있잖아.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게 f'x가 4 그러면 4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4보다 작거나 같다면 계속 4씩 증가하면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4씩 증가를 하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면 최대로 높이 올라간다 이거지. 그럼 얘가 있잖아요. 여기서 4씩 안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접선의 기울기가 4가 안 나오도록 최대 4가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4보다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4가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4씩 증가할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여기가 0, 1, 그러면 4, 4, 4 이렇게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가 2,13 여기까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변화율이 4씩 되면 최대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되면 최대로 올라간다고. 아니면 곡선이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작게 될 거다 이렇게 돼요.